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조금 이제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격동님이 이제 법의사정을 얘기하고 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돌려낼 거냐는 거. 아무리 오늘 뭐 얘기를 하지만 하루 지나고 가면 변함도 없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원불교 교단이 뭐 과도기다, 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40년째, 50년 듣고 있는 거, 제가 초등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교단이 이제 100년 정도 됐으면 그 역사 속에서 어쨌든 종교의 교단이 어떤 생성과 성장과 발전과 소멸의 과정을 겪는지를 좀 면밀하게 봐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단 한 건이라도 우리가 의도한 거를 성취한 적이 있는가? 교단으로부터 이른바 기득권 적대 세력들이 대웅사님의 정신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단 뭐 1%라도 5%라도 뭔가를 이뤄낸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만큼 그들의 세력이 세다면 또한 그걸로부터 그러면 희생당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교단의 역사를 보면, 다른 종교의 역사를 보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파문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감리교에 얼마 전에 이제 감리교 교수님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파문을 당하셨고, 예전에는 변수람 목사님의 교회 밖에 교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파문을 당했고, 또 불교는 이제 지금도 뭐 얼마 전에 진명스님이 이제 한 10년째 싸우셔가지고 제적을 당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복귀가 되고, 거기 뭐 진명TV 이런 데 보면은 뭐 제적 당했다가 다시 뭐 법적으로 복권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사실 원불교가 교단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쪽팔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도 잘 아는 거죠. 니네들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끝날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공허하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건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저는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털고 가야 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뭐 황혼 불은 이런 것들도 뭐 어찌 보면 해방이 됐을 때 바로 좀 털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독재의 치하에서 우리가 조창기대에 같이 가고 뭐 이랬던 것들도, 근데 다른 종교들은, 종단들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털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대 보수가 이제 그래도 좀 7대3 정도, 3대7 정도라도 이렇게 적절하게 좀 했는데, 원불교는 그때 그 4차 교원 개정을 통해서 87년에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주법의 주의에 오르는, 완전히 그 시대하고는 6월 항쟁을 통해서 시대가 열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원불교는 정말 완전 거꾸로 왕정으로 가면서 거의 태극기 부대만 남는 어떤 토대를 그때 이제 마련을 하면서 그 이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쪼그라들고 뭔가 대중한 정신을 밝혀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거의 지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데, 제 말씀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의 성취를 좀 내거나, 아니면 정말 장렬하게 좀 전사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서로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자 교수님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종려제도가 정말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금 인권위 제소를 지금 했거든요. 이 싸움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이런 계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좀 이렇게 끝장 토론을 하든
어찌든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해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털고 가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좀 공허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분 안에 발언을 달라는 것은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발언 기회를 좀 더 드리시면 좋겠거든요. 2분 정도 더 발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도 원로 경무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을까요? 네. 저에게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게 한 가지 있어서 우리 남산 주도혁 교무님이 법의사정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퇴임 전부터 주장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견성 콘테스트하고 항마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견성 콘테스트는 나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회 하면 피아노 콘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듯이 견성 콘테스트를 총부 기념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월 달쯤 되면 신청을 받아갖고 11월 초에 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견성 콘테스트, 그 다음에 항마 테스트는 30개문을 3년 동안 도반 적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제가 3년 사이에 어느 술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럼 그런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교도들이 누구나 간에 해서 그 항마 테스트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견성 콘테스트하고 항마 테스트를 하자는 주장을 제가 10년 넘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의사정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 마이크 잡은 김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술 싶어 둘도 안 할래. 이중도 부분이 한 말씀 오늘 사회도 하셨고 우리 김치수 경무님 인사 겸해서 한 말씀 하세요. 예, 희숙이 어머님. 네. 앞으로 나오시고. 네, 저는 지금 휴역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교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8개를 맞아서 보통급이 됐는데 다행이다. 법이 얘기 나오면서 다시 보통급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생각은 제가 정부 출신 서원하기 전에 한 6년간 국민하다가 경무를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분 어떤 언론님을 찾아뵀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는 나무가 있으면 가지나 줄기나 꽃이나 열매나 다 제가들이 해야 되고 출가는 그 뿌리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가 그 뿌리가 된 역할을 하려면 출가를 하고 아니면 굳이 앞으로는 제가 시대니까 할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또 어리석게도 제가 뿌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드는 생각이 앞으로는 정말 제가 교도님들이 사실 저는 출가 제가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무 출신과 거진 출신이라는 표현만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출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의 정체성이 정부 출신일 뿐이지 출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출신보다는 거진 출신 분들이 교단을 더 이끌어가는 게 활성화되는 거진 출신들이 리드하는 그런 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정부 출신들도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어떤 교단이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공감하고 나서지만 또 내 안에는 깊숙이 또 다른 면이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부터 스스로 면밀하게 살펴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인사 말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참석하시는. 지금 인사. 아니, 자기 소개만. 네, 앉으세요. 잘 뵙겠습니다. 저는 대중교당 청년회 활동하고 있는 안중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전부터 유튜브 관련해서 개혁기원지에서 하는 영상이나 그리고 교단 내에서 하는 혁신특위 그런 활동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떻게 상반되는 기구들이죠. 그런 걸 다 보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이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왜 개혁연대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쪽에서는 교단 내에서는 왜 나아가는 걸 왜 막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런 한 가지 바람이 인구 490만이 있는 광주 전남교구가 교당이 200개가 넘습니다. 이제 3배인 경상도에는 인구 1,300만인데 교당이 130개가 똑같이 비슷하게 인구가 1,200만, 300만 되는 경기도에는 44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봐도 교단이 지금 본질을 좀 잘 못 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청년에 활동하거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도 아까 보면 이 대각 이벤트 그리고 교단에서 하는 예산 쓰고 이런 거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보통 혜택받고 받아가고 청년으로서 활동하는 주된 분들이 원친분들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교도님들, 자녀분들 참석도 거의 안 하고요. 그리고 교단에서는 어린이 법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청년 법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하는데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원친분들이 80~90%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 교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교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자료가 아예 없잖아요. 그냥 귀 닫고 눈 감고 그때 말로 허리뭉텅한 사람한테는 허리뭉텅한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두 분 교무님께서 아까 답변 독해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진짜 저도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오늘 밤새워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원불교는 아까 종교사적인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의 절망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한 5년 이내에 모든 재정에 파탄이 오고요. 거의 10년 이내에 모든 지금 교당이나 이런 세반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교화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제로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이제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자치를 감추는 형태로 단지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로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노후합니다. 지금 천도교가 바로 그런 형태거든요. 뭐 이웃종교를 말하기는 그러지만 화석화된 종교, 몇 사람만의 어떤 축제 이런 형태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순교가 있어야 된다는데 사실 있었죠. 김현경님 같은 분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쪽수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나온 종교가 왜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까? 가장 특수적인 게 보편화된 건 뭐냐면 쪽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도 계속해서 결국은 남아있는 교단의 여러 출가자들이 의견에 동참하고 해서 바꿔나가도록 힘을 모으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드에도 한 인천 시민 한 10만 명 중에 한 10,000명만 가도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교단에 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법인 문제 이거 참 드릴 말씀 저도 많거든요. 천주교는 교황이 돼도 성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복자 그 밑에 성의가 되려면 100수십 가지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성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원익선이 성의가 되면 원익선이라는 법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례명으로. 그 세례명 못 쓴 교황도 수두룩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게 법인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남사님 말씀처럼 이거 완전히 리셋해야 됩니다. 저는 정산동사님이 대동사님이 살아계실 때 최고까지 간 특신급 이게 제 생애의 목표입니다. 이게 솔직한 제 교학자로서의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특신급 올라가고 그 다음 1초직 열애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은 기본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100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년은 그냥 시행착오다. 시행착오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법의도 아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인정하고 교단 운영도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자라는 새로운 100년의 그 출발점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까 이제 교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서는 끊임없이 재번역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 성경을 근거업적으로 다루지만은 10년 단위로 끊임없이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수백 명이 다녀듭니다. 출판업자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뭐 구약 전공자,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법률가들도 다 구성이 돼가지고 10년 단위로 바꿔나가고 또 끝나면 또 10년 새롭게 바꿔나갑니다. 성경은 10년 단위로 재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게 우리가 출가에 그렇게 나오고 대강예리가 그렇게 나오면 다 법문이 나왔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대강예리가 나오면 다 법문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감명을 받고 거기에 견성성불이라는 게 모든 게 들어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참 그 드릴 말씀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전 대종경 우리 교법을 해물로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대종사님의 그 언행록이 당연히 대종경과 정전을 가장 핵심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그냥 올라오신 분들 본문 참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뭐 각색을 하든 뭐 영어로 번역을 하든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것들은 세상에 유포되도록 하면은 지금의 기술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우리 교단에 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교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출가제가든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출가제가 이건 무의미합니다. 솔직히 전부 출신입니다. 출가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3, 4, 7증교에서 출가가 나온 게 아닙니다. 불교 용어예요. 전부 출신입니다. 문자 그대로 교단을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내는 분들이 전부 출신이 거의 제가 출가도 없습니다. 사실은 교단을 위해서 3년을 일하면 전부 출신이고요. 평생을 일해도 전부 출신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서 진짜 이 법의가 출가제가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데도. 그야말로 그런 분들이 교단의 정신적 지도를 하고 또 행정을 하고 또 교환을 하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교법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기독교가 제국이 됐습니까? 교법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교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은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 오면 성령 된다고 했으면 지금 한류 있잖아요. 한류. 이거 전부 원불교의 마당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부처님이 나오셨고 진짜 이미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화 될 거라는 걸 얼마든지 예측하신 그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류는 다 원불교 마당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교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진짜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진짜 이 금과 옥조와 같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것이 진정은 내 것이 됐는지, 거기에 법의 등급에 문제가 있고 교단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이 개혁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 마지막 말씀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교우님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공하다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문제 제기라도 하니까 좋다. 그전에는 문제 제기도 없었어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생겨서 함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 하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언젠가는 문제를 풀 사람이 생기겠죠. 그동안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를 풀 사람이 생길 것 같고요. 네, 제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티스에 20년 넘게 문제 제기했는데 누가 이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문제 제기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또는 이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이제 물꼬를 터놓으면 그 이제 물 한 방울이 모여서 언젠간 큰 물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진짜가 나타나면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까 우리 원익순 교우님께서 우리 교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그렇다는데, 저는 빼주십시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용사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인원상의 지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단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 법이나 대각 여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는 대각 여러회라고 믿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선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원불교를 믿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이제 이런 종교든 저런 종교든을 떠나서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원불교라는 틀은 사실은 저는 없어져도 된다 생각해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잘 됐다. 아까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없어진다는데 속으로 반가웠어요. 차라리 잘 됐다. 왜냐면은 교법은 이미 나타났고 이제 인터넷상 내상에 이미 다 올라가 있고 세계에 공포가 다 돼 있어요. 교법이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토리를 운영하는 그 집단이 없어질 뿐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우리 그 한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목사님 그 교법을 신봉하는 신자가 몇 명이냐 물으면 저는 85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인류가 다 대홍사님의 제자들이다. 왜 그러냐? 대홍사님 교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대홍사님 제자들이다고 저는 이제 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다른 종교인 물으면 원불교 신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80여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제 크게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교단을 걱정해 주시고 제우사님 법이 바르게 구현되기를 염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퇴임할 때까지 하여간 법의 사정에 대해서는 계속 교단에 문제 제기하고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동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법의를 주는 것은 멈췄어요. 교무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의 주는 것은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몇 번 난다든지 일기를 내든지 해야 법인을 주는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예비 법과 악마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안 나가고 법인을 못 받습니다. 이게 참 다행스럽고 법과 악마에 안 되는 게 다행스러운 이상한 지금 제 마음 상태인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진짜가 나오시면 어려운 듯이 실현되리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냥 이런 우리들의 모임이나 우리들의 주장이나 그런 것이 공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한 마음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진짜로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식사하시면서 나중에 하십시오. 식사 때 하고 선후에 토론이 필요하신 분은 예, 토론이 오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녁 식사 이후에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어디로 장소가 잡혀있죠? 근데 그거 아까 예, 그 양푼 동태탕이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요. 여기서 가까워요. 예, 양푼이 동태탕.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스페이스 가서 식사하시면 예, 그 마치고 식사하고 함께 담소하고 또 그 저녁 시간에 또 그 다음 차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일도 사실은 이게 좀 이 자리에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과일 좀 드시고 가시는 시간이 빡빡하는 거는 드셔야지 안 그러면 교훈님이 취해야 되는 소리가 되거든요. 환경에도 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서 저기 이 경력 교육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예. 이 토론회 유튜브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토론회 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해야 해결이 되거든요.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해결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지난번부터 올해 와서는 두 번째이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해왔지만 그만큼 우리들이 할 일들을 많이 만들고 과제를 안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일 먹으면서 끝난 거예요? 예, 예. 저 여기서 과일 먹고 6시 반에 지금 회의하고